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힘찬 코드번호 101에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실 거고요. 입력하기 전에 저와 함께 풀어보고 난 후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6월 15일입니다. 정해전자의 제품을 매출하고 공급가액 3억, 부가세 별도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대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고요. 대금 중 10%는 현금으로 받았고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습니다. 자, 제품을 매출하고 공급가액이 3억 원의 부가세 별도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대금 중 10%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입력할 건데, 자, 입력할 때 유형 일단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전자세금 계산서 내가 발급했어요. 왜냐면 매출했기 때문에 11번에 과세라는 유형을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차변과 대변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대변에는 제품 매출이 나오는데, 자, 이게 3억이 나오겠죠. 왜냐면 부가세 별도기 때문에. 자, 그럼 부가세는요, 제가 매출하면서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를 제가 받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부가세가 분계가 될 겁니다. 자, 이건 모르셔도 되는 게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면요.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은 다 상대적으로 다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전산세무 2급 같은 데 가면은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막 상계 처리를 하고 부가세 얼마를 내네 막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은 내가 매출할 때 받는 거다. 부가세 대급금은 내가 매입할 때 주는 부가세다라는 계정 과목 자체는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어요. 대금 중 10%. 자, 그럼 대금은 얼마냐? 자, 이 대금은요, 부가세 공급가액과 부가세 다 포함된 금액이니까 3억 3천만 원이 될 거예요. 자, 여기에 10%니까 현금 얼마? 3,300만 원 되겠고요. 나머지 외상이죠. 외상 매출금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2억 9,700만 원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 장치를요. 자, 취득원가 나와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 나와 있죠. 이거 매우 중요하죠.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 매우 중요하고요. 자, 이 하이테크 비례에 600만 원의 부가가치세 별도의 외상으로 매각을 했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합니다. 당기의 감가상각비 생략해서 여러분들 입력을 할 건데, 자, 첫 번째 내가 세금 계산서 발행했어요. 그쵸? 발행했기 때문에 11번의 과세입니다. 자, 얘 때문에. 자, 그리고 분계를 할 거예요. 분계를 할 건데, 대변의 취득 기계장치 금액, 취득원가 먼저죠. 대변의 기계장치 1,000만 원 취득 원가로 작성을 하는 게 기본이고,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뭐였죠? 감가상각 누계액 짝꿍도 같이 없애줄 거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차변에 받아야 되는 금액, 외상인데 아직 못 받았어요. 미수금 처리하죠. 미수금 얼마예요?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660만 원. 자, 이 외상 공급가액과 부가세 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660만 원 아직 못 받은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일반 전표 입력할 때 배웠던 건데, 이 부분은 메인 매출 전표잖아요. 대변에 뭘 써야 되냐면 부가세 받을 거죠. 60만 원. 왜? 600만 원의 10%니까 60만 원이 되죠. 부가세까지 쓴 다음에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을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를 내보시면요. 대변이 51만 원 부족해요. 자, 대변에 나오는 계정 과목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 되겠습니다. 51만 원. 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일반 전표를 할 때는 사실 뭐 예수금 같은 부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대변의 기계장치,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 차변의 현금 혹은 미수금 하고 난 다음에 합계 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손실을 계산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금도 나와, 부가세 예수금도 나와. 이게 뭐야 헷갈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부가세를 받을 거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그래서 얘까지 하나 그냥 추가를 해서 넣은 다음에 차변 대변 합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7월 20일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주 희망 상사의 제품 500만 원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자, 제품을 팔았어요. 공급했어요. 이게 판매했다라는 얘기죠. 자, 뭘 했어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어요. 자, 여러분들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 LC, 자, 이런 것들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거라서 우리가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고요. 외상으로 공급을 했네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거 12번에 영세가 있었습니다. 영세를 클릭을 할 거고, 차변과 대변 분개를 할게요. 일단 대변에는 제품 매출이 올 겁니다. 금액은 500만 원. 부가세는요 없잖아요. 영세기 때문에 없으니까 부가세 예수금 나오지 않고요. 자, 무조건 외상 매출금이 바로 등장을 하면 되겠네요. 부가세 없이.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입력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영세율 구분을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구분해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다. 체크 3번에 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매우 중요하고 많이들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수입하는 문제인데요. 미국 수입상 수출하는 문제예요. 수출하는 문제고요. 미국 수입상 JD 트레이드의 제품을 얼마? 15,000달러를요 직수출했대요. 자, 그러면 일단 직수출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코드 번호가 뭐였죠? 수출이 있었죠? 수출이 있었어요. 자, 16번에 수출이라는 코드를 얘 때문에, 직수출 때문에 잡는 거고요. 자, 대금은 외상으로 했대요. 수출을 15,000달러에 했고 외상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요. 선적일 가져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출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적일을 짝꿍처럼, 우리가 기계장치 하면 감가상각 누계, 외상매출금 하면 대손충당금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수출하면 선적일 언제야? 선적일 찾아야지 라고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부가가치세법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론 부분에 가면 100%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출의 짝꿍은 선적일입니다. 환율 언제죠? 1,100원입니다. 자, 우리 15,000달러예요. 곱하기 1,100원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얼마? 1,650만 원만큼 수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했을 때. 자, 수출했죠? 대변의 제품 매출이고요. 자, 이거에 관련된 부가세 없습니다. 수출도 영세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세금이 부가세가 없어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 되겠습니다. 1,650만 원.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8월 2일 개인 소비자 현윤경에게 제품 33,000원. 자, 이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33,000원 부가세 포함인데요. 자, 여러분들 계산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33,000원에 나누기 1.1을 하면 3만 원이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 공급가액. 자, 공급가액이 있어야 10% 부가세를 받는 거잖아요. 3만 원에 10% 하면 3,000원이죠. 자, 두 개 더하면 33,000원이 돼요. 자, 얘를 공급 대가라고 표현을 해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 자, 판매하고 간이영수증 발급했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판매하고 현금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개하실 때는 대변의 제품 매출 금액은 얼마예요? 3만 원. 부가세 포함 안 된 거. 자, 부가세 예수금 받았죠? 대변에 3,000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변에 현금 받았기 때문에 현금 33,000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자, 얘는 세금계산서 발급했나요? 안 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했어요? 안 했어요. 카드로 결제했어요? 아니에요. 자, 그럼 유형이 뭐다? 14번에 건별. 자, 순수하게 현금 받은 거다. 14번에 건별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여기에서 예쁜 색깔 펜. 자, 건별 입력할 때 주의할 점. 자, 다시 한번 입력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건별 입력하실 때는요.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 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됩니다. 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14번을 누르실 때는요. 공급 대가 33,000원을 누르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3만원, 3,000원 이렇게 된다는 점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8월 19일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아 자동차로부터 승용차를 구입을 했어요. 자, 여러분 몇 cc? 998cc 이거 모닝 구입한 거거든요. 자, 공제 된다 안 된다? 된다. 작은 차, 아기자기 귀여운 차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차종으로는 모닝과 스파크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 가능하다. 자, 1,2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고요. 어떤 걸 받았어요? 차 구입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고요. 자, 대금은 어떻게 전액 외상했다라고 하네요. 번호 부착 3만원, 그 밖에 수수료 10만원,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하나의 전표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내가 자동차를 사면서 세금 계산서 받았어요. 그러면 51번의 과세 매입이니까 선택하시면 되고, 내가 산 거 뭐죠? 차변에 차량 운반구 금액 얼마인가요? 1,200만 원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취득할 때 들어간 모든 부대 비용은 차량 운반구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1,200만 원 더하기 3만 원 더하기 10만 원까지 다 더할 거예요. 자, 그래 1,213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세 줄 때 얼마 주고 샀어요? 부가세 별도니까 1,200만 원에 10% 줬을 거잖아요. 부가세 대급금 12만 원, 120만 원, 120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 내가 현금 준 게 있었어요. 현금은 얼마? 3만 원과 10만 원. 13만 원 현금 줬고 나머지 외상이에요. 돈 아직 안 줬어요. 그런데 지금 차를 산 거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1,320만 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9일 매출 거래처에 선물할 목적으로 매출 거래처에 선물할 목적 그럼 뭐죠 이거 여러분? 접대비죠? 접대비네. 추석 선물 세트를요 66만 원 부가세 포함에 구입하고요. 이마트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대금은 이번 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자, 여러분들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접대비야. 자,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이 생각 드세요? 불공이라는 거?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우리 공제해주지 않겠다. 불공이 있었는데 거기에 접대비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54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입력하실 때 차변의 접대비예요. 자, 금액이 부가세가 안 나와요. 66만 원. 자, 대변에 우리가 지금 이번 달 말에 지급했다. 아직 돈 지급 안 했다. 미지급금 66만 원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대비 부가세 왜 안 나와요? 공제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세를 포함한 이 금액 자체가 여러분들 분기하실 때 쓰시면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9월 30일 생산직 직원들을 위한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설비협회의 교육비 120만 원을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전자계산서네요. 자, 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53번의 면세를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차변에 교육비 120만 원. 자, 부가세 없어요. 면세기 때문에 대변에 통장 돈에 보통예금에서 나갔죠? 보통예금 120만 원 해주시면 되고요. 자, 생산직 직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육비 선택하실 때 800번대 아니고 500번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월 5일 수출용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LN코리아에서 3억 9천만 원 공급가액에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네요.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대금은 전액 어음으로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어요. 자, 그럼 뭐죠? 52번에 영세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영세기 때문에 부가세 없습니다. 차변에 내가 사온 거 원재료 되겠고요. 금액은 3억 9천 되겠네요. 3억 9천. 자, 대변에 어음으로 지급했다. 지급 어음 3억 9천.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컴119에서 5대 550만 원인데 얘가 부가가치세 포함이에요. 구매하고 신한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자, 카드로 결제했어요. 공제되는 건가요? 맞아요. 우리 업무용 컴퓨터, 우리 사무실에 쓸 거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컴퓨터를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57번에 카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카과 입력할 때도요. 앞에서 건별 입력한 것처럼 여러분들 공급 대가, 자, 이게 지금 공급 대가죠? 공급 대가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야만 우리가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누어집니다. 자, 일단 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차변에 컴퓨터가 생겼어요. 비품이고요. 비품의 금액은 얼마냐? 550만 원에 나누기 1.1 하면 비품의 가격이 나옵니다. 500만 원 공급가액 되겠고요. 자, 부가세 주고 샀죠? 부가세 대급금으로 50만 원. 자, 두 개 합해야 그래야 550만 원이 될 거고, 대변의 카드는 무조건 뭐죠? 미지급금 550만 원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얘는 우리가 지금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자, 유형 나중에 뭐 혼합할 거니 현금할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분개는요, 카드로 입력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미지급금에 신한카드 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0문제 풀어봤고요. 저희 그러면은 일단 입력해보는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로그램 이제 설치하셨잖아요. 우리 계속 해왔던 101 코드에다가 여러분들 같이 문제 풀어볼 거고요. 종목 선택은 전산회계 1급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 눌러서 확인 버튼 눌러서 101 로그인 하시면 되겠고요. 자, 로그인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들어갈 건데 저희가 한번 눌러볼까요? 전표 입력 일반 전표 바로 아래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클릭을 하실 거고요. 자,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떠요. 우리가 처음에 하는 게 이제 매출 뭐 1월에 할 거야, 1월 2일 날 할 거야, 2월에 할 거야, 2월 3일 날 할 거야. 자, 일반 전표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아래에 문제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문제가요. 6월 15일이었습니다. 6월 15일. 제가 말씀드렸던 유형, 이 아래에 있는 이 부가세 유형입니다. 자, 매출과 매입이 있고요. 매출은 10번 때부터 20번 때까지, 자, 매입은 50번 때부터 60번 때까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유형을요, 입력을 직접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가 11번의 과세였거든요. 왜냐면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1번을 입력하시면 돼요. 유형에 11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품목은요, 뭐 제품이라고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돼요. 자, 수량 같은 것도 나와 있으면 쓰시고요.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엔터로 넘어갈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자, 공급과액과 부가세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기본적인 전제가 세금 계산서에 적혀 있는이에요. 이 아래에 이제 우리가 분개를 할 건데 분개랑 상관없이 세금 계산서에 적혀 있는 부분을 공급과액과 부가세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급가액이 얼마였어요? 3억이었어요. 3억을 입력하시면 돼요. 자, 엔터를 치잖아요. 그럼 부가세가 10%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자, 여기 자, 코드에서 F2키를 눌러서 저희가 거래처를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5번으로 등록을 하라고 했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등록을 할 겁니다. 자, 등록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플러스 키를 누르시면요. 등록을 할 수 있게 돼요. 플러스 키를 누르면 0000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정일전자라고 엔터를 치면 여기에 등록할 거니? 라고 뜨는데 이렇게 등록해서 수정을 눌러서
수정을 누르면 아랫부분이 생성이 되죠. 자, 여기에서 문제에서 나오는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시는 방법. 986.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자, 엔터를 치면은 등록이 됩니다. 네, 등록이 되면요, 이 사업자 주민번호가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시면, 아, 정확하게 우리가 105에 한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우리 거래처 등록 연습을 했었잖아요. 거래처 등록에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직접 입력해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편한 방법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일단 정의전자 저희가 입력을 했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래 보시면 전자면 1번 여, 영은 부예요. 1번을 누르시면 돼요. 1번. 자, 그리고 우리 혼합으로 3번 눌러서 혼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개해 보시면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맨 아래 메시지 창에 0번은 분개 없음, 1번은 현금, 2번은 외상, 3번은 혼합, 4번은 카드, 5번은 추가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1번, 2번, 3번, 4번 많이 쓰고요. 그 중에 여러분들 3번 가장 많이 쓸 겁니다. 혼합으로 분개를 설정을 하면 차변과 대변을 제 맘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아래에 이제 매출 전표 중에서 분개는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해서 아래 분개창이 뜨게 됩니다. 자, 대변에 지금 있는 이 제품에 대한 3천만 원은 부가세가 그대로 반영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차변에 현금, 차변에 현금 입력할 거죠. 3번 누르면 차변이잖아요. 차변에 현금은 자, 현금은 3천만 원만 받았어. 3,300만 원만 받았어. 자, 그리고 나머지 차변은 외상이야. 외상 매출금 2억 9,7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이 위에 있는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입니다. 자, 분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걸 어음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 외상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 일부는 현금으로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분개는 또 다 따로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래에 있는 대체 전표의 이 분개는 여러분들 일반 전표에서 분개하는 그런 기준하에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볼게요. 6월 21일입니다. 자, 유형 설정할 거예요. 기계장치를 우리가 매각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했기 때문에 유형 11번 눌러주시면 될 거고요. 기계장치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는요. 저희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기준이에요. 600만 원을 엔터를 치시면 60만 원이 자동으로 부가세가 되고요. 자, 여기도 거래처 코드 걸어줄 건데 자, 생략하라는 말 없기 때문에 우리 거래처 코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 거래처 코드에서 만드는 방법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이 106번 코드에서 주, 하이, 테크, 빌. 자, 동시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사업자 번호 입력할게요. 112, 81, 21, 646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시면 돼요. 닫기. 다시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가시면요. 자, 코드가 나오는데 여기서 F2키를 눌러서 지금 방금 입력했던 거 보이시나요? 하이테크 빌. 네, 여기에 엔터 눌러주시면 자, 사업 주민번호에 이 번호가 있어야만 됩니다. 자, 엔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건가요? 1번 여. 자, 분개할게요. 자, 혼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그럼 맨 아래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대변의 제품 매출인가요? 아니죠. F2 눌러서요. 기계장치를 검색을 하실 거예요. 자, 금액은 얼마예요? 바꿔주실 수 있어요. 1,000만 원의 취득 가액이 있었고요. 차변에 나 이거 짝꿍 없애줘야 되잖아요. 207번 누르시면 되겠죠. 왜냐면 기계장치가 206번이니까 플러스 1에서 207번 금액이 얼마였나요? 451만 원. 자, 그리고 이거 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3번 눌러서 미수금. 자, 금액은 얼마 못 받은 거죠? 여러분이 못 받은 금액은 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한 금액 660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하면 저희 입력할 때 연습할 때는요. 부가세 예수금도 60만 원 입력했었잖아요. 자, 자동으로 부가세 예수금 설정되기 때문에 여기 프로그램에서 분개하실 땐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차변의 합계 금액이
1111만 원, 대변은 1060만 원이에요. 대변이 부족하네요. 4번의 대변. 자, 대변에 나오는 건 수익이잖아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 금액은 51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이번엔 7월 20일입니다. 7월 20. 자, 유형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세율 매출에서 찾으면 12번이죠. 자, 제품을 매출했습니다. 자, 금액은 500만 원. 자, 거래처 코드 저희 작성해야 되는데 또 코드 걸어주라고 했거든요. 자, 저는 프로그램 여기 나오는 거, 자, 최소화 시키는 거 여러분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나오시는 게 아니라. 자, 최소화 버튼 누르실 거고요. 자, 거래처 등록에 들어가서, 자, 저는 107번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희망, 상사, 자, 사업자 등록번호. 자, 입력하셨죠? 자, 우리 또 입력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도 최소화 해가지고 아래로 내려놓을게요. 자, 그럼 프로그램 아래 보시면은 지금 메인 매출 전표 다시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코드에서 F2 눌러서 자, 희망 상사 검색하시고요. 자, 얘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 누르실 거예요. 자, 1번 누르니까 영세율 구분에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F2키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왜 영세율 한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자, 3번에 보시면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이것들에 의한 LC에 의한 것들이야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계는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이었거든요. 이번에는 2번에 외상을 한번 눌러보시면요. 차변에 자동으로 외상 매출금, 대변에는 제품 매출이 등장을 합니다. 나 혹시 이렇게 하기 싫어. 나 그냥 외상 현금 너무 어려워. 분계 3번으로 할 거야. 괜찮습니다. 자, 3번으로 할 때는 차변에 외상 매출금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입력해 주시면 별 문제 없어요. 분계를 잘못했다라고 해서 이 혼합 현금 설정을 잘못했다라고 해서 감점이나 오답 처리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아래 일반 전표, 이 대체 전표를 정확하게 분계하느냐. 자, 이 부분이 시험 문제의 점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7월 31일. 자, 유형 설정할 건데 자, 이번에는 수출을 했는데 직접 수출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16번에 수출 눌러주시면 되고요. 제품을 수출을 했고 얘가 1650만 원으로 우리가 15,000달러 곱하기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을 했어요. 자, 거래처 코드도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또 거래처 등록에 가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8번입니다. JD 트레이드 자, 수출 같은 경우에 사업자 번호 없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와서 코드에서 F2 눌러서 JD 트레이드 클릭하시고 자, 엔터를 눌렀어요. 자, 얘는 사업자 번호 없어요. 외국이니까. 아니, 사업자 번호 알면 우리나라랑 똑같으면 세금계산서 발행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수출로 처리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없고요. 영세율 구분해서 F2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세율인데 어떤 영세율이야? 우리 직접 수출했기 때문에 1번 클릭하시면 되겠네요. 자, 수출 신고 번호는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181 110 09 07 1234 그 다음에 X까지 자, 눌러주시면 신고 번호가 입력이 되고요. 다 눌러주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전자 바로 뛰어 넘어가죠. 왜냐면 세금계산서 아니기 때문에. 분계 어떻게 할 거니? 자, 혼합으로 해볼까요? 3번 눌러서 혼합 혹은 아니야 나는 2번 외상으로 할 거야.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이니까 2번 하셔도 되고요. 3번 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2번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8월 2일. 자, 현윤경한테 우리가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카드도 아니고 현금영수증 아니었죠? 자, 유형이 그래서 14번에 건별이었습니다. 자, 제품을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 뭐였죠? 입력할 때 공급 대가로 입력해야 공급과액과 부가세가 나누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33,000원을 받았는데 이게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었거든요. 33,000원을 그대로 입력해 볼게요. 엔터 누르면 너무나 착하게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누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금액 정확한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3만 원으로 입력한다. 자, 그러면 27,277원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달라요, 금액이. 3만 원으로 맞춰 주셔야 됩니다. 나 혹시 이거 틀렸어, 삭제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요, 삭제 버튼이 있거든요. 삭제 버튼에서 삭제할 거니 예 눌러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코드 걸어 줄 건데, 자, 현 윤경도 우리가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자, 입력 안 해도 되는 문제였네요. 자, 코드에서 F1을 눌러서 현 윤경을 찾았습니다. 엔터. 자, 붕괴는요, 현금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1번에 현금 하면, 자, 입금전표예요. 입금전표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계정 과목 나오기 때문에 현금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야, 나는 이게 너무 어려워. 그러면 혼합 버튼 눌러서 차변에 현금 받았어 라고 직접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월 19일. 자, 우리가 자동차를 산 거였어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고요. 공제가 가능한 차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51번 유형 선택하시면 되고요. 승용차 혹은 자동차 쓰셔도 되겠죠. 자, 1,200만 원만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세금 계산서 기준이기 때문에 1,200만 원. 자, 그리고 거래처 코드 우리 기아 자동차였죠. 기아 자동차 거래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109번에 기아 자동차 거래처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입력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와서 매매추 전표에서 F1을 눌러서 기아 자동차 방금 입력한 거 있죠? 엔터.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어요. 그래서 1번 누르실 거고요. 자, 붕괴는 혼합으로 하도록 할게요. 차변에 제가 산 건 뭐죠? 승용차예요. 승용차를 샀고요. 자, 승용차의 금액이 얼마예요? 원래 세금 계산서에 발행된 건 1,200만 원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뭐도 주고 했죠. 어떤 거 줬나요? 우리가 지금 번호 부착비, 그다음 수수료 해서 13만 원 다 더해야 되기 때문에 이 1,200만 원에 있는 금액을 여러분들이 13만 원 더한 금액 1,213만 원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 치면 얘가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할 거니 이렇게 나오는데, 자, 취소 누를게요. 자,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일부를 줬죠. 대변에 현금으로 일부를 얼마에 줬나요? 13만 원만 현금 줬고요. 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했죠. 1,320만 원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9월 29일. 자, 유형은 우리가 거래처를 주려고 선물 세트를 샀어요. 그래서 뭐였죠? 54번에 불공이었습니다. 자, 불공에 선물 세트를 샀고요. 이 금액이 60만 원에 부가세 별도였어요. 66만 원입니다. 자, 거래처는 이마트 되겠고요. 자, 이마트 우리 거래처 코드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등록을 하셔야겠죠. 110번에 등록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 이마트 등록할 거고, 거래처 코드, 거래처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되셨으면 다시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코드에서 F2 눌러서 이마트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1번 체크할 거고, 자, 불공제 사유는 뭐야? 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F2키 눌러보실까요? 자, 그러면 어떤 불공제 사유 때문에? 4번 때문에 안 하는 거야. 4번 접대비 되겠습니다. 자, 붕괴 혼합으로 하도록 할게요. 차변에 접대비, 자, 800번대 사용할 거고요. 자, 대변에는 미지급금 아직 돈 안 줬죠. 미지급금 이마트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지금 부가세가 분계가 안 됐어요. 불공이기 때문에 공제 안 해줄 거기 때문에 부가세 부분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접대비 금액에 다 포함돼서 들어갔다. 자, 이 부분에 포함돼서 들어갔다. 자, 이게 우리가 똑같은 세금 계산서를 수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에 9월 30일. 자, 유형 설정은요, 교육비였죠? 53번의 면세 계산서기 때문에 교육비 아니면 소방교육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120만 원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코드 등록해 줘야 되겠죠? 111번에 소방설비협회. (009) 9121-783. 자, 다 되셨으면 저희 메인 매출점표 다시 가서 F2를 눌러서 소방설비협회를 불러오시면 되겠죠. 면세기 때문에 부가세 당연히 없습니다. 자, 엔터. 전자로 받았나요? 네, 1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합으로 하고 차변에 교육훈련비인데 500번대, 왜냐면 생산직 직원들을 위해서이니까 500번대 사용할 거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보통예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10월 5일. 10월 5일. 자, 우리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받았다라고 했죠? 이번 52번 영세입니다. 자, 원재료를 구입하고 자, 금액이 3억 9천만 원. 자, 거래처 코드 이번에 또 등록해야 되겠네요. 112번에 거래처는 주 LN 코리아 112812855. 자, 됐으면 다시 한번 메인 매출 점표에 들어가서 F2를 눌러서 자, LN 코리아를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기 때문에 1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전액 어음으로 지급했죠. 분계는 외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혼합으로 하시면 되고요.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지급어음 3억 9천만 원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영세기 때문에 부가세 없어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표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10월 13일. 자, 유형은 카드기 때문에 57번으로 카드를 샀고요. 컴퓨터 구입했습니다. 자, 금액은 550만 원인데 자, 얘도 공급 대가 550만 원으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500만 원과 50만 원이 나누어져요. 이거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거래처도 등록하라고 했죠. 113번에 등록하겠습니다. 주컴 119. 자, 거래처 코드는 134820003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문제니까 나오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코드에서 다시 F2를 눌러서요. 컴 119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자, 신용카드로 우리가 구입했어라고 카과로 입력했기 때문에 신용카드사가 나오는데 F2를 눌러서요. 우리 어떤 회사였죠? 신한카드였습니다. 신한카드 클릭해 주실 거예요. 자, 분개할 건데 혼합으로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자, 카드로 하게 되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자동으로 미지급금이 카드로 걸려요. 거래처 코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변만 바꿔주시면 되죠. 이게 비품으로 우리가 분개할 거기 때문에 비품이다 라고 바꿔주시면 되고요. 아, 나는 카드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3번에 혼합을 눌러주시고 차변에 비품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할 건데 자, 미지급금의 거래처 코드를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F1을 눌러서요. 신한카드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자, 이것도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혼합으로 해서 미지급금의 신한카드를 바꿔주시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나 카드로 할게 4번으로 한 다음에 이 차변에 있는 원재료만 비품으로 바꿔주시면 대변에 미지급금 신한카드 나온다는 거. 자, 그럼 어떠한 것을 입력해도 결과는 같아요. 차변의 비품,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미지급금의 거래처 코드가 카드 회사이기 때문에 신한카드야 라는 것만 정확하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마 처음이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너무 빠르다.
못 알아듣겠다. 나 이거 너무 생소하다. 프로그램 자체가 생소하다. 그러실 수 있는데 계속 하시다 보면은 금방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요. 첫 번째 줄,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500에 52 줄은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그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어쨌든 이런 걸 받았는데 돈을 줬고 못 줬고 아니면 안 받았고 못 받았고, 자, 이런 것들은 아래쪽 이 전표에서 분계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분계는 일반 전표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불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불공이 시험 문제 자주 등장도 하고 불공의 유형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만 내가 불공으로 선택을 할 건지 말 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불공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해보시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입력했던 것처럼 거래처 코드를 등록해서 하라는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지 않지만 알고는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재를 집필을 할 때 한번 등록해서 입력하는 것도 같이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10문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가서 우리 또 한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강의를 짧게 짧게 찍고 싶었지만 설명드릴 게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처음 접해보는 매일 매출 전표 입력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40분이 넘어가네요. 좀 지겨울 수 있을 만한 시간인데 참고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